행복학원에서 솔쌤고 2학년 친구들과 새로 수업하게 된 최서연 선생님입니다. 일단 지금 겨울방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. 일단은 그 전에 제 소개부터 하고 수업 설명 드리겠습니다. 저는요, 현재 고등부만 전문으로 영어를 친구들에게 가르치고 있고요. 지금까지 저와 했던 친구들의 성적 향상 후기 중에 몇 개만 일단 집어왔는데요.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교 50등 때였는데 2학년 때 전교 8등까지 향상되었습니다. 자,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. 2학년 1학기 때 중간, 기말 둘 다 100점을 맞으면서 전교 영어 전교 1등을 얻게 되었습니다. 자, 마지막 세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. 사실 79점이라는 점수가 그렇게 극상위권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 올려둔 이유가 있습니다. 이 친구는요, 영어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랑 처음 시작하게 되었어요. 영어 기본 단어, 초등학교 기본 단어도 몰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스스로 풀 수 있는 것을 다 풀어서 정정당당하게 나온 점수가 79점이라는 것입니다. 이 친구는요, 사실 성적 향상도 성적 향상이지만요, 공부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이 향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성적도 성적이지만 그와 함께 공부에 대한 자신감 또한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 소개 시작하겠습니다. 저와 수업은요, 총 4가지 파트로 나눠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어휘, 해석, 어법, 그리고 독해, 이렇게 총 4가지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어휘를 보자면요, 우리 솔쌤고 친구들은요, 능률복화 수능 완성 2200이라는 책을 쓰게 될 거예요. 일단 단어는요, 제가 제일 사실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. 사실 제가 수업하는 모든 어법이든 독해든 어휘, 기본적인 것이 어휘가 안 되면 아무 스킬이 필요가 없겠죠, 사실. 그렇기 때문에 어휘는 조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워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. 일단은 근데 어휘는 사실 친구들마다 체화할 수 있는 양이 다 달라요. 그것을 알기 때문에 친구들별로 본인이 각각 체화할 수 있는, 소화시킬 수 있는 양만 정해드릴 거고요. 커트라인도 그것에 맞게 각자 정해드릴 겁니다. 그 범위 내에서 테스트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당연히 저와 약속한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따로 남아서라도 제 시험을 보고 가셔야 할 겁니다. 그리고 솔쌤고 친구들 주 2회 증언하는데 사실 절대적 단어량을 지키기에는 횟수가 조금 부족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 1회는 누적 테스트를 숙제로 배부하여서 절대적인 단어량 챙겨갑시다. 두 번째는 해석 수업인데요. 천일문 핵심이라는 교재를 주교재로 사용하긴 할 건데요. 사실 양이 좀 많기도 많아서요.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수 문장만 따로 찝어서 재봉 교재로 나갈 예정입니다. 해석 수업은요, 단순히 해석만 적고 땡 하는 수업이 아니라요. 해석을 당연히 적을 거고요. 그와 더불어서 문장 성분도 나눌 거고요. 구문, 안에 수거도 다 같이 볼 겁니다. 그리고 그 문장이 내포하고자 하는 의미, 이 문장이 뭘 얘기하고 싶지? 까지도 저와 함께 볼 겁니다. 해석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, 저와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수업 때 다룰 거고요. 사실 해석 같은 부분은 본인이 체화 스스로 느껴보는 바가 중요하기 때문에 숙제를 중심적으로 나갈 예정입니다. 자, 세 번째는 어법 수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. 사실 어법, 고등어법은 범위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죠. 그냥 전범위, 중등문법 전범위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공부를 다 하냐? 3년치를 다 해요? 사실 쉽지 않죠. 근데 범위가 많은 만큼 고등어법에는요, 자주 빈출되는 패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. 그 패턴들을요, 중심적으로 저와 개념 수업 나갈 거고요. 예제 풀면서 그 개념을 정리할 겁니다. 그리고 추가 문제를 숙제로 배부하여서 본인이 직접 문법, 어법 수업에 대한 수업도 복습할 수 있게 수업 진행할 예정입니다. 자,
모의고사 수업 대비 설명드리고 있었습니다. 모의고사에서요, 독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. 자, 독해는 모의고사 독해는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. 맞죠? 그 유형별로 스킬이 다 달라요. 저희가 적용해서 쓸 수 있는 스킬이 다 달라요. 그 스킬을 중심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. 근데 스킬을 제가 설명만 드리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체화해서 이럴 땐 저렇게 쓰이고 이럴 땐 이럴 때 쓰이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직접 깨닫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개념 수업을 한 이후에는요, 충분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체화를 충분히 시키고 유형을 넘어갈 겁니다. 즉 저와 유형별로 수업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. 유형별로 수업이 다 되고 나서 모의고사 형식의 수업을 나갈 예정입니다. 그리고 당연히 학기 중에는 내신 대비 수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그때는 모의고사 수업은 잠시 중단, 잠시 쉬고 내신을 위주로 수업할 예정입니다. 그 점 참고해 주세요. 자, 근데 논리적인 독해라고 아까 써져 있었던 거 보셨나요, 혹시? 근데 그 논리적인 독해라는 게 말로 듣긴 너무 추상적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친구들이 학교에서 직접 봤던 10월 모의고사 37번 문제를 갖고 와 봤습니다. 선생님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고 본인들이 했던 풀이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요, 순서 문제 풀 건데 순서 문제는요, 민감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민감도가 뭐예요? 라고 보시면요, 앞문장과 뒷문장 간의 긴밀한 연결을 말합니다. 문장 간에 갑자기 다른 얘기가 등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. 만약에 등장할 수 있게 되면요, 문제 오류가 생기게 돼요. 그런 문제를 평가원이나 교육청은 내지 않겠죠. 그걸 명심해 두고 우리 이제 문제 봅시다. 빈칸, 요 네모 박스 부분가요, A, B, C에 대한 추상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나서 정답으로 도출해 나갈 거예요. 일단 박스부터 봅시다. 아이들은요, 반대의 원칙이 외국의? 좀 이상하죠, 해석이? 외국 나가면 어때요? 좀 다 모르겠고 다 처음 보는 거고 너무 새로워, 낯설죠?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foreign도 낯섦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정리해 볼게요. 아이들에게 반대라는 것은 좀 어려워, 낯설어, 그죠? 뒤에도 똑같은 말 반복이에요. 보시면 개별적인 단어 간에 서로 연결되는 것은 나중에 발달하는 거야. 그래서 아직 발달이 덜 된 아이들은 이 단어 연결, 그 중에서도 반대 단어 연결이 조금 어려워 라고 보시고 넘어갈게요. 그럼 빈칸 정리할게요. 아이들에게 반대 개념은 어때? 잘 모르겠어, 낯설어,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. 이제 A 볼게요. 똑같은 것이 논리적 연결에도 적용이 돼. yes and no라는. 됐어요? 똑같은 것이 적용이 된대. 그럼 A 앞에 이 똑같은 것이 등장해야 될까요? 맞죠? 우리 민감도 기억나죠? 그러면 A, 자, yes or no. 우리 보기에서 줬던 반대라는 키워드 기준점 갖고 가야 돼요. yes or no라는 것 사이에 논리적 연결, 반대겠죠? 요것이 똑같은 게 적용이 돼 라는 거야. 그럼 A 앞에도 요 반대 개념이 등장해 줘야 돼요. 됐죠? 그리고 나서 A에 예를 들어 라는 예시 표현도 있네요. 예를 들어서 갑자기 먹지 마, 손으로 먹지 마 라는 먹어요, eat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. 그럼 A에는 예시, for example의 축약이요, 예시 표현으로 eat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됐죠? 자, B에 또 예시 표현이 있네요. 많은 아이들에게 right, 오른쪽에 반대, 왼쪽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아. 반대 개념은 명확하지 않아. 근데 우리 그거 오른쪽이랑 왼쪽이야. 정리되는 거죠, 지금? 근데 아까 똑같은 반대 잘 모르겠어 아이들은 어디 있었죠? 보기에 있었죠. 그럼 보기 다음에 뭐가 바로 연결돼야 된다? B가 연결돼야 돼요.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보기 다음에 B로 바로 연결돼야 되는 이유가 요 민감도, 민감성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. 보기에 반대는 낯선 거야 라는 거 B에 똑같은 말로 반대는 명확하지
안아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B가 뭐로 끝나요? right and left로 끝나요. 반대, 왼쪽 오른쪽 반대 예시 나오고 있었죠. A 앞에 똑같은 반대 예시 표현 나와야 된다며. 그렇기 때문에 B 다음에 A 바로 등장해 줄 거예요. 자, B에는요 왼쪽 오른쪽 반대 개념 나왔어요. 똑같은 게 A에 어떻게 적용되냐면 yes or no로 적용될 거야. 해서 B, A 바로 연결될 거예요. 근데 A, for example 표현으로 뭐 나왔었죠? it 나왔어. 근데 C에 it 있고 여기도 it 있네. 근데 별다른 예를 들어 라는 예시를 암시하는 표현은 없어요. 그러면 it이라는 예시 표현이 연결되는데 똑같은 예시 표현이 연결돼요.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가 맨 먼저 나와줘야 되겠지. 예를 들어 it이 맞는 거 아니야? it 예를 들어 it 하면 중간에 말이 안 맞게 되겠죠. 논리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for example A 먼저 나오고요. it AC는 for example it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답은 보기 B, A, C 답 2번을 고르시면 될 거예요. 조금 이해 가셨나요? 자,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만날 수 있냐? 수유관에서요. 수요일, 토요일에 볼 수 있습니다. 수요일은요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. 토요일은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우리 그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